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곳에서 한 남성이 생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가톨릭병원에 입원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신실하게 기독교를 믿어온 남자의 곁에 모인 수녀들과 수도사들이 그를 위해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을 향해 남자는 마치 그들을 축복하듯 앙상한 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힘겹게 입을 열어 Everything is good, 즉 모든 게 잘 될 것이다라는 한마디만을 남긴 채 숨을 거뒀다. 남자의 이름은 이태섭, 의사이자 가톨릭 교회인 살레시오의 신부이며 그리고 수단의 슈바이처라 칭송받는 인물이다. 이태석은 1962년 9월 19일에 부산 남부민동에서 이봉화와 신명남 사이에 사남 6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이태석의 부모는 피란민 출신으로 한국전쟁 당시 전쟁의 참화를 피해 부산까지 내려와 정착했다. 그나마 이태석의 일가는 다른 피란민들에 비하면 사정이 나았는데 1960년 당시 오스트리아 가톨릭 부인회에서 난민 지원을 위해 건립한 50채의 천주교 집 중 한 곳에 입주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봉화, 신명남 부부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며 입주자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들 가족이 입주한 지 1년이 지난 1961년에는 부산의 기독교 신자들을 위한 송도성당이 건립되었는데 이후 1962년에 삼남인 이태석이 태어나자 이봉화와 신명남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성당으로 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때 이태석은 요한이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이처럼 원래부터 기독교를 믿었던 데다가 교회의 지원으로 안정된 주거지를 얻었기 때문에 천주교 주택 50호 가구는 모두 송도성당을 다니며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린 이태석 역시 이런 부모와 이웃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독실한 신앙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1969년에 7살이 된 이태석은 집 근처의 남부민초등학교에 입학함과 동시에 송도성당에서 열리는 주일학교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당시 주일학교의 교사는 올리베타너 성베네딕토 수녀의 소속 수녀들이 맡았는데 그들을 통해 이태석은 기독교 교리와 성경에 대해 배웠다. 이렇듯 주중에는 학교에서, 주일에는 성당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실하게 학업과 신앙생활을 병행하던 이태석이었으나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1970년에 예상치 못한 비극이 그를 덮쳤다. 이태석의 부친인 이봉화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집안의 가장이 세상을 떠난 충격은 컸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태석의 모친인 신명남은 시장에서 낮에는 옷장사를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는 것으로 생계를 꾸려나갔고 어린 이태석 역시 생업으로 바쁜 어머니와 누이들을 대신하여 집안 청소와 빨래를 하는 등 최대한 가족들을 도왔다. 이렇듯 이태석 길 가는 가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그나마 부산의 다른 빈민들보다 나은 편에 속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들 혹은 기독교 신자이나 추첨해서 뽑히지 못하여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이들은 근처에 판잣집을 짓고 모여 살았는데 이들의 삶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돈을 주지 않아도 일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줄을 섰지만 그런 자리마저 쉽게 구해지지 못했으며 거리에는 빈 병이나 깡통 따위를 주워다 팔아 하루 생계를 잇는 이들이 2천여 명에 달했다. 그리고 어린 이태석은 자신 또한 힘든 상황일 텐데도 이런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느꼈으며 가족들을 도와준 송도성당과 같이 자신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태석의 이런 막연한 생각은 초등학교 5학년에 들어 구체화되었다. 부친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뒤인 1973년에 이태석은 남부민동에 새로 생긴 천마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그곳에서도 전과 같이 학업과 성경 공부에 열중했다. 당시 주일학교에서는 가끔 학생들에게 영화를 틀어주곤 했는데 주로 신앙심 함양을 위한 기독교 영화가 대부분이었다. 이태석 역시 주일학교에서 틀어주는 영화들을 시청했는데 그중 한 영화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된다. 16년 동안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나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선종한 다미안 신부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였다. 영화를 관람한 이후 이태석은 앞으로의 삶을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의사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으로의 진로를 정한 이태석은 의사가 되기 위한 학업에 힘썼다. 이때 이태석은 수학의 두각을 나타냈으며 음악에도 재능을 보였는데 특히 풍금을 잘 다뤘다고 한다. 이후 이태석은 1981년에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가난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면학에 힘쓴 결과 단 한 번의 재수도 없이 단번에 의과대학에 붙은 것이다. 그렇게 이후 6년의 대학 생활을 거쳐 1987년에 의과대를 졸업한 이후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태석은 당해의 육군 제12보병사단의 군의관으로 입대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태석은 촉망받는 젊은 의사였고 주위는 물론
그 자신도 의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군의관으로서 군 복무를 수행하던 이태석은 문득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옳은지 회의감이 들었다. 마치 과거 영화에서 보았던 다미안 신부처럼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찰하는 것보다 직접 자신의 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게 이태석의 마음속에는 점점 의사보다 사제에 대한 열망이 강해졌고 마침내 제대를 앞둘 무렵에는 의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사제가 되기로 결심한 상태였다. 그리고 주위에서는 이런 이태석의 결정을 우려했다. 의술을 배워 더 편하고 안정적으로 사람들을 돕는 길도 있는데 굳이 사제가 되어 고난을 자처하는 것을 걱정해서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독실한 신앙심을 지녀 먼저 사제가 된 이태석의 형 이태영 신부 역시 이런 동생의 결정에 반대했다. 이태석은 이태영에게 의사로서 수도의 생활을 하겠다 라고 말했는데 이에 이태영은 동생에게 수도 생활을 하고 싶으면 의사를 포기하라라고 대답했다. 이에 이태석은 그 자리에서 의사를 포기하겠다 선언했다고 한다. 훗날 이태석은 자신이 의사를 포기하고 사제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돌과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돌을 버리지 않나. 내게는 의사가 돌과 같다. 라고 말했다. 이후 자신이 선언했던 대로 군 복무를 마친 이태석은 이듬해인 1991년 8월에 살레시오 수도에 입회한다. 살레시오 수도에는 가난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선교를 주도했던 기독교 신부 요한 보스코가 설립한 수도회인데 설립자의 뜻을 기려 가난하거나 불우한 아이들의 구제와 교육을 활동 목적으로 했다. 그리고 이태석은 어릴 적부터 부친 없이 자란 자신과 인근 고아들을 통해 청소년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었기에 살레시오 수도회를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살레시오 수도회에 입회하여 1년 동안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이태석은 사제가 되겠다는 생각에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이태석은 1992년에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사제가 되기 위한 수련에 몰두했다. 입학한 지 2년 뒤인 1994년 1월에 첫 서원을 한 후 신학을 공부하다가 1997년에 로마 교황정의 살레시오 대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그렇게 로마에서 유학생 생활을 보낸 지 2년이 지난 1999년 여름, 이태석은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 답사를 떠났다. 어릴 적부터 낙후된 지역을 방문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오래전부터 다짐해왔기 때문에 이태석은 기쁜 마음으로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로 향했다. 그러나 정작 이태석이 도착한 케냐 나이로비는 그의 생각과 달리 평범한 유럽의 도시들과 다를 바 없었다. 그렇게 막연하게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겠다는 소망이 깨진 것에 실망한 이태석이었지만 그렇다면 수단으로 가보는 건 어떻겠냐는 누군가의 제안을 받게 된다. 이태석에게 수단으로 가라고 제안했던 인물은 인도 살레시오 수도의 출신인 제임스 신부였다. 그는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수단에서 봉사활동을 한 인물로 의사 출신의 사제 유학생이 선교활동을 위해 케냐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28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수단에서 케냐 나이로비까지 그를 찾아온 것이다. 당시 수단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내전 상태에 있었는데 원주민들 다수가 거주하던 남수단은 아랍계가 정권을 차지한 북수단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북수단은 남수단에서 외부로 향하는 도로를 전부 봉쇄하여 물자를 차단했는데 때문에 남수단은 간단한 생필품 하나 구할 수 없어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 그나마 허용된 물품도 남수단으로부터 2800km나 떨어진 케냐에서 육로를 통해서만 들여올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무엇보다 의사가 절실히 필요했다. 타국이라면 돈도 거의 들지 않을 간단한 치료나 의약품도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수단의 처참한 실상을 제임스에게 들은 이태석은 남수단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케냐에서 이루지 못한 목적을 수단에서 대신 이루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이태석은 제임스와 함께 다시 2800km를 이동하여 남수단의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인 톤즈로 향했다. 그리고 톤즈에 도착하여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본 이태석 신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참혹한 톤즈의 실상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유럽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극복한 지 오래인 말라리아나 홍역으로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고 성인들 대다수가 지뢰를 밟아 몸성한 곳이 없었다. 막연하게 과거 본인이 겪었을 가난 정도만 생각하던 이태석에게 이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불러일으켰다. 이태석은 이에 대해 과거에는 내가 겪은 가난만이 최악의 가난인 줄 알았는데 막상 톤즈에서 본 가난이야말로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가난이라 느껴졌다. 라고 회상했다. 적어도 부산에서는 배는 굶을지언정 죽을 정도는 아니었고 학교도 다닐 수 있었는데 톤즈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마저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로마에서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한 이태석은 2001년 6월 24일에 서울 구로의 살레시오 수도회에서 사제 서품을 받는데 이때 그에게 서품을 내려줬던 이는 바로 김수환 추기경이었다. 그렇게 정식 사제가 된 이태석의 행보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바로 사제가 된 당해 10월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부임할 것을 신청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살레시오 수도회의 허락이 떨어지자 이태석은 한국을 떠나 12월 7일에 남수단의 톤즈에 부임했다. 당시 이태석이 세상의 수많은 선교지들 중 굳이 위험 부담이 큰 톤즈를 선교지로 선택한 것에 대해 의문을 품은 이들이 많았는데 그는 이에 톤즈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가장 가난한 곳이야말로 그 어느 곳보다 신의 손길이 필요한 장소라는 뜻이었다. 그렇게 수단에 도착한 이태석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병원을 짓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톤즈였지만 무엇보다 제대로 된 병원이나 의사가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초창기에 지어진 병원은 현지에서 사용하던 지프로 된 움막을 개조한 작은 건물이었는데 당연히 제대로 된 위생시설이나 장비 또한 설치할 수 없었기에 병원의 진료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심지어 진료나 간단한 수술 도중 천장에 거미나 벌레가 환자의 상처로 떨어진 적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태석 신부는 싫거나 힘든 내색 하나 없이 환자들을 진료했다. 12칸짜리 작은 병원에서 하루에 약 200에서 300여 명의 환자들을 진찰했으며 혹시라도 사정이 있어 병원에 오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인근 80여 마을을 직접 방문하며 순회 진료와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마치 자신이 사제의 꿈을 품는데 기여했던 다미안 신부처럼 원주민들도 닿기를 꺼려했던 나병 환자들과 거리낌 없이 접촉했으며 뭉개진 그들의 발에 걸맞는 신발들을 하나씩 손수 제작해 선물하여 그들의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이에 더해 현지 주민들이 오염된 강물을 마시고 콜레라에 감염된다는 사실을 알자 이태석은 톤즈 인근에 직접 여러 우물을 파 식순환을 해결하기도 했다. 이후 병원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자연스럽게 병원을 찾는 환자의 수도 늘었는데 이에 이태석은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많은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병원을 새로 짓는 공사를 단행했다. 이때에도 이태석은 병원 공사에 직접 참여했는데 현지인들과 함께 손수벽돌을 구운 다음 문반에 쌓았다고 한다. 그렇게 현지인들도 참여한 새 병원의 건설은 2004년에 시작되어 이듬해인 2005년에 끝났으며 진료실, 입원실, 수술실 등을 갖춘 현대식 병원이 완공되었다. 이때 이태석은 병원의 이름을 자신이 소속된 살레시오 수도의 설립자인 돈 보스코의 이름을 따 돈 보스코 병원으로 명명했는데 이후 돈 보스코 병원은 톤즈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운영하는 병원으로서 2만 5천여 명의 톤즈 주민들과 인근 마을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이처럼 이태석은 단순히 환자의 치료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 열악한 톤즈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했다.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든 톤즈의 식량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밭을 일구었고 계몽활동을 위해 학교를 세웠다. 가난한 톤즈의 특성상 지역 주민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이후 학업을 포기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태석은 이로 인한 후세대들의 역량 저하를 염려하여 초중 고 12년 과정을 꾸려 학생들을 가르쳤다. 선교사라면 교회를 세워 기독교를 포교할 것이란 세간의 인식과는 상반되는 행동이었다. 이에 대해 이태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곳에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까 아니면 성당을 지으셨을까? 내 생각에는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 것 같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단순한 물질적인 지원만이 아닌 제대로 된 교육이 있어야 타인의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있다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이태석은 아이들을 모아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학문인 수학과 음악을 가르쳤다. 초기에는 단순히 칠판을 가져다 놓고 초등 수업을 진행하는 정도였지만 이후 원생들이 몰리고 수업의 분량 또한 늘어나자 학교 건물을 짓고 중, 고등학교 수준의 고등 수업을 진행했다. 이때 학교 건물은 내전 당시 폭격을 맞아 부서졌던 기존의 학교 부지 위에 새로 건축했으며 교복은 이태석이 직접 한국의 중, 고등학교 교복을 사와서 마련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이태석은 학교 학생들을 모집해 35인조로 된 밴드를 결성했다. 당연히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이태석은 악기 연주법을 독학한 뒤 악보를 작성하고 홀로 지휘까지 맡았다고 한다. 어렸을 적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었으며 주일학교에서의 성가대 활동과 어린이 미사 반주를 맡았던 경험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이태석의 지휘하에 2006년 첫 공연을 마친 밴드는 남수단에서 유명세를 타 정부 공식 행사에도 초청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2005년 이태석은 이와 같은 톤즈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7회 인재인성 대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찬사를 뒤로하고 이태석 신부는 자신이 그리고 톤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직접 삽을 퍼다 날라 우물을 팠으며 매일같이 수백 명이 넘는 환자들을 일일이 진찰하며 그들의 건강을 살폈다. 도움을 베푸는 위치가 아닌 진정으로 톤즈의 주민들과 하나가 되고 싶어 했기에 이태석 신부가 머물렀던 숙소와 가재도구는 현지인들의 것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현지인들에게는 없는 물건 하나가 이태석의 집에 있었는데 바로 냉장고였다. 의약품을 보관하기 위해선 냉장고가 필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태석은 직접 태양광 집 광판을 설치해 냉장고를 가동시키는데 필요한 전력을 얻었는데 이외에 남는 전기는 학교의 야간 학습을 위해 사용했다. 이처럼 이태석 신부는 톤즈의 주민들을 위해 말 그대로 뼈와 살을 깎는 헌신을 아끼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은 눈치채지 못했다. 2008년 11월 휴가차 귀국하여 받은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사기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초기도 아닌 이미 사기까지 진행되었기에 암이 간까지 퍼져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태석은 자신이 암에 걸린 것이 아닌 그로 인해 더 이상 톤즈에 가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그를 담당했던 의사에 따르면 이태석이 암에 걸린 것을 처음 알았을 때 한 말이 아직 톤즈의 우물을 파다 왔어요. 다 파야 하는데 였다고 한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사실을 알았을 때조차 자신의 죽음이 아닌 미처 톤즈 사람들을 돕지 못한 것에 더 괴로워한 것이다. 이후 이태석은 치료를 위해 한국에 남았고 다시 톤즈로 돌아가지 못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이태석은 미처 못다한 일을 하기 위해 톤즈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때마다 주변에서 강하게 만류하여 어쩔 수 없이 항암 치료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태석은 완치의 희망을 놓지 않았다. 자신은 톤즈에 머무르는 동안 항생제를 투약받은 적이 없으니 항암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믿었고 그렇게 기도했다. 자신에게 있어 가장 편안한 곳이 수도원이었기에 대림동에 있는 살레시오 수도원에 머물렀으며 항암 치료가 끝난 후에는 양평으로 장소를 옮겨 요양생활을 했다. 하지만 이런 그의 믿음에도 병세는 호전되지 못했고 결국 2010년 1월 14일 새벽에 서울 성모병원에서 이태석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향년 47세였다. 이태석의 임종은 살레시오의 수도사들과 그의 가족들이 지켜봤는데 이태석 신부는 사망 직전 돈 보스코를 외쳤다고 한다. 이에 그의 곁을 지키던 수녀가 돈 보스코가 보이냐고 묻자 이태석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인 뒤 에브리싱 이즈 굿이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뒀다고 한다. 이후 이태석 신부의 장례 미사는 1월 16일 살레시오 관구관에서 열렸으며 생전 그의 인품과 선행에 감명받은 1,500명의 조문객들이 방문하여 신부의 마지막을 추모했다. 이태석 신부가 영혼을 바쳐 헌신했던 톤즈의 주민들 또한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이때 톤즈 시민들은 이태석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가두행진을 벌였는데 이때만큼은 총격전이 일상이던 남수단의 군인들이나 민병대들 또한 행진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들도 과거 이태석 신부에 의해 목숨을 건진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구 반대편의 나라 수단에서도 널리 사랑받은 이태석은 전남 담양군의 천주교 공원묘역 살레시오의 성직자 구역에 안장되었다. 이태석, 그의 47년 인생에서 톤즈에 머물렀던 기간은 7년 남짓이 전부다. 하지만 7년이라는 어쩌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톤즈 사람들을 도왔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낙후된 톤즈에서 의술을 베풀었고 밭을 일궜으며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쳤다. 아버지를 잃고 가난한 유년기를 보냈음에도 이보다 더 비참한 환경에 있는 이들을 동정했고 의사라는 미래가 보장된 길이 있었음에도 불우한 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이유로 미련 없이 그 길을 포기했다. 나아가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2억 완리 떨어진 타국의 불행에 진심으로 가슴 아파했고 정부조차 외면한 이들에게 다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자국민에게도 쉽사리 하기 힘든 헌신과 사랑을 언어도 인종도 문화도 다른 이들에게 아낌없이 준 것이다. 그리고 이런 그의 선행에 오랜 내전으로 지치고 상처 입은 수단의 사람들도 점차 이태석에게 마음을 열고 가족처럼 대했다. 이처럼 그가 보여준 국경과 인종, 종교를 초월한 인간에 대한 애정과 참된 종교인으로서의 자세 덕분에 사람들은 이태석을 톤즈의 돈 보스코, 수단의 슈바이처라 부르며 기억하고 있다. 이태석 신부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7년간 톤즈에서 행했던 선행은 수단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세상은 물론 자국민들마저도 미래가 없다 체념한 이 땅에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렇게 이태석 신부가 직접 벽돌을 날아가면서 지은 돈 보스코 학교를 졸업한 그의 제자들은 고향을 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희망을 품고 수단 사회 곳곳에 투신했다. 언론인이 되어 수단의 열악한 실상과 정부의 부패를 세상에 폭로하거나 공무원이 되어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 등 조국의 갈등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저 타인의 도움만을 받는 것이 아닌 수단인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기를 바랐던 이태석의 생전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생전 무상으로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풀었던 그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돈 보스코 학교를 졸업한 이태석의 제자들 중 47명은 의사의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태석 신부의 사망 이후에도 남수단은 여전히 내전에 휩싸였기에 제대로 된 교육이 거의 불가능했음에도 은사와 같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의대에 진학한 것이다. 그렇게 이태석의 제자 47명은 모두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의 의대에서 의학을 배우고 있으며 그 중 2명은 이미 전문의 자격 시험을 통과해 의사가 되었다. 이태석의 유지를 이어 의사가 된 이는 토마스 타바나콧과 존 마일 루벤이었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아 톤즈에 갈 수 없게 된 이태석의 요청으로 수단 어린이장학회의 후원을 받아 한국에 온 돈 보스코 학교 학생들이었다. 비록 이들이 한국에 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태석 신부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은 생전 스승의 의지를 이어받아 남은 삶을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토마스 아콧과 존 루벤은 20대라는 늦은 나이에 이태석이 졸업한 인제대 의과대에서 12학번으로 의대생 과정을 밟았다. 비록 이태석 신부에게서 교육을 받았고 장학생으로 초청받을 만큼 머리도 좋았다지만 한국 학생들에 비해 뒤처진 데다가 언어도 다른 한국에서 의과 학업을 이수하기란 당연히 쉽지 않았다. 그렇게 아콧과 루벤은 2018년 1월 1차 실기 시험에 낙방했지만 이에 낙담하지 않고 한 번 더 시험에 도전하여 2차 실기에 합격했다. 이후 두 사람은 부산 백병원에서 외과 전공의 과정을 이수했고 2024년 2월 전문의 자격시험까지 통과하여 정식으로 의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한국 의대 역사상 최초로 수단 출신 의사가 탄생한 것이다. 이후로도 더 많은 경험과 학업이 필요하다 판단한 아콧과 루벤은 부산 백병원에서 인턴 수련 과정을 거쳐 각각 외과와 내과를 선택했다. 기본적인 의료기술조차 낙후된 남수단의 여건상 이 두 분야야말로 현재 고향에 가장 필요하다 생각해서였다. 이후 토마스 아콧은 더 많은 외과 수술 경험을 쌓기 위해 인제대 상계백병원에서 전임의 과정을 이어가고 있으며 존 루벤은 남수단으로 돌아가 의료활동 및 후임 의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